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마감인방 60분의 승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슬기입니다. 장 마감을 앞두고 이 시각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의 오늘장 이슈와 특징주 또 투자 전략까지 함께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장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 이 마감인방 60분의 승부와 함께 하시면서 섹터와 종목 또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까지 길러보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댓글로 이 방송에 대해서 궁금한 점 또는 시장에 대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저희가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자, 일단 시장 상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하면서 코스피 지수도 상승 출발했었는데요. 하지만 장 초반의 분위기 끝까지 이어내지 못하고 장 중반에 한번 좀 하락 전환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다시 보합권으로 좀 올라와 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아직은 좀 불안합니다. 현재 0.13%가량 상승하면서 2,77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옵션 만기일인 만큼 외국인 수급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외국인 코스피 현물에서 물량 담아주고 있습니다. 4,809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은 선물 시장에서도 지금 5천억 원 넘게 담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개인과 기관은 계속해서 물량을 좀 쏟아내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 모두 2천억 원대 매도 우위입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총 상위 1위에서 5위권 종목들인데요. 상승세가 훨씬 더 우세합니다. 오늘 대형주들 움직임이 훨씬 더 좋게 잡히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국내 IT 투톱이 나란히 좀 끌어주면서 시장 분위기 이끌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 삼성전자 우선주, 네이버 등도 1%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 오늘도 또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낙폭 7%대로 잡히면서 47만 3,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입니다.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은 등락이 다소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이 7%대 낙폭을 보였던 데 반해서 LG화학은 오늘 8%대 오름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66만 2천 원 선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외 삼성 SDI, 카카오 등도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지금 계속해서 낙폭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는 1.82% 하락하면서 900선도 이탈해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 현재 4,717억 원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은 나란히 팔자세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하락세가 굉장히 뚜렷합니다. 특히나 게임주들 큰 낙폭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카카오 게임즈가 6.59%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짚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시각 특징주를 분석하고 또 내일장 공략 업종과 종목까지 제안해드리는 오늘장 특징주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상현 위원님 연결되어 있는데요. 자, 위원님 나와 계신가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임상현 위원님 지금 오늘장 시장 이슈와 특징주 리뷰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거래소하고 코스닥 양시장도 온도차가 좀 심합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알다시피 유메이드 관련된 혼역풍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심하고 전반적인 투심을 악화를 좀 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거래소 같은 경우는 대형주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면은 그 관련 업종들이 이제 급등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런 현상들이 그대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와 그다음에 아모레퍼시픽의 실적 향상 때문에 화학주,
화장품주 이런 부분들이 급등을 해주고 있는데 화장품주는 아모레퍼시픽 실적 발표 때문에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 한국 화장품 제조 등 화장품 제조 부분이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학주도 마찬가지. LG화학의 호실적 덕분에 LG화학, 효성화학, 삼양화학 등이 상승을 해주고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반면에 같은 메타 현재 게임 플랫폼은 유메이드는 급락했지만은 대형주 같은 경우는 해외 로블록스 등 오늘 이제 급등을 좀 새벽에 좀 해줬죠. 이런 것 때문에 관련주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페이 등이 좀 상승을 해줬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이제 코로나 오미크론 관련 확산 때문에 한국파마, 골드퍼시픽 이런 것, 세종 메디칼 등이 상승을 해줬습니다. 일단은 특징주에 대해서 현재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주 중에서 먼저 두성엔지니어링 잠깐 살펴보면은 여기 이제 차트를 키고요. 자, 두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오늘 현재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양봉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두성엔지니어링 알다시피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전지, 장비 생산 전문 업체이기 때문에 다방면에 걸쳐서 장비 전문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또 실적들이 현재 좋아질 확률이 많습니다. 현재 좀 차트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한번 크게 상승을 해줬고요. 조정을 보이고 이런 흐름을 보이다가 약간 추세 이탈이 좀 된 상황에서 계속 버텨주고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최근에 계속 행보를 좀 해주면서 21선과 61선이 이제 수렴이 돼가고 있죠. 여기서도 수렴이 돼가고 있습니다. 힘이 강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수렴이 되면서 61선 깨지 않고 지지하면서 정비율이 되는데 힘이 약한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은 꺾이면서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펀더멘탈이 좀 좋은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21선이 돌파되면은 정비율이 시도가 될 걸로 생각이 되고 관심주로서 상당히 의미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종목은 NK맥스라는 종목에 해당이 되는데 NK맥스는 전체적으로 21선 돌파 길목인데 이 부분들도 이제 현재 코로나 치료제가 아닌 전통 항암제나 이쪽 관련된 종목군도 올라주고 있습니다. NK 세포 치료제 관련된 그런 모멘텀들인데 차트적인 특징들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잠깐 한번 보시면은 보통 이제 21선을 돌파를 했을 때 추세 반전에 해당이 되는데 보통 21선 깨고 내려가고 저항받고 지루하게 빠졌던 부분들이 이제 바닥을 다지다가 이렇게 올라와주는 첫 번째 길목에서는 현재 21선의 아래하고 위쪽은 전혀 다른 추세의 색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항시 이런 탄생파동, 다시 말해서 상승사태 형태가 출력이 좀 되죠. 그래서 승부력이 만약에 이제 조정이 조금 나와주는 부분들이 있으면 분할 매수로 접근하셔도 NK맥스는 좋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또 하나의 종목은 오늘 이제 상한가를 이제 형성을 했던 제주 맥주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제주 맥주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 부분들은 종목 내용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만은 현재 제주 맥주 부분들이 이제 상승하는 부분들은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전통적인 어떤 음식료나 이런 종목군들이 그동안 성장주의 시세에 밀려서 저평가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런 것들이 올라와주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급락에서 V조 현재 형성이 됐고 특징적인 내용들을 잠깐 보시면은 21선은 항시 중요한 추세의 전환점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상승 사태 형태가 나타났죠. 2, 3일 만약에 이제 이 상황에서 만약 오늘 이렇게 형성이 됐다 하면은 제가 이제 분할 매수로 해서 2, 3일 숨고르기 분할 매수를 하라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피죠. 이런 것처럼 매우 이제 중요한 캔들 매매 기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NK 제주맥주는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의 영역이 있죠. 현재 후발적인 것들을 이제 골라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오늘 특징적으로 이제 한네트라는 종목이 이제 현재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디지털 화폐 관련된 테마적인 요소입니다. 잘 알다시피
근데 이 부분들도 지금 전체적으로 21선 돌파 길목에서 상승사태 형태가 나타났죠. 만약에 윗꼬리를 감싸고 올라가면은 추세했던 부분들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현재 11,700원 이 부분들 마디매매 좀 참고하시면 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 외에 하나 더 한번 봐볼까요? 사마알루미늄입니다. 오늘 장중에는 이제 크게 올랐었는데 하락이 되면서 전체적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장주는 전체 약세입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주고 뭐 2차전지주 다 약세인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의미 있는 부분들은 21선 돌파하고 안착을 했던 그런 그 양상들 좀 진행이 지금 되고 있죠. 여기서도 이제 갭상승을 동반한 양식자인데 만약에 갭상승을 동반하지 않았을 때 가정에서 캔들을 보시면은 이런 상승 아래 몸통과 윗꼬리가 1대1 대칭인 그런 그 출발 캔들이 해당이 되죠. 그리고 상단에서 조정을 보이고 중심을 지지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하루나 이틀 정도 수그러기가 되면은 우리가 매수를 좀 해줘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숨고르기 조정 때 주말 넘어가면은 또 다음 주에 이제 경기 민감주로 또 들어갈 수도 있고요. 해외 시장 아직 굳건합니다. 경기 민감주 부분들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의 관심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비상교육에 관련된 건데 그 비상교육 부분들은 내용은 잘 아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온라인 그다음에 오프라인 관련된 교육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연결 이익으로 봤을 때 흑자입니다. 그리고 PBR이 그 저퍼주기도 하고요. 저PBR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저평가 종목이 올라주고 있고요. 또 코로나 확산에 대한 또 수혜주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약간 올라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길 바라고요. 시간 관계상 더 이상 설명은 생략하고 매수가 대비 마이너스 5% 손절, 그다음에 플러스 10% 익절 하시기 바랍니다. 21선 위에서 변형된 상승 세포가 나왔습니다. 매수 신호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장 시장과 함께 또 공략주, 비상교육까지 자세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자, 임상현 위원님과 방송 시간이 아닐 때도 좀 시장에 대해서,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열려 있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잠시 후 내일의 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제 장 마감까지 30분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의 막판 전략이 내일의 승패를 바꾸게 될 텐데요. 자, 폭발 직전의 종목을 미리 선점해서 수익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시간, 바로 내일의 봄 코너입니다. 자, 여러분의 수익의 기쁨 책임져줄 민경철 전문위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장 흐름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선정해 주신 오늘의 키워드가 두 개가 있는데 코로나 관련주 그리고 또 NFT, P2P 관련 게임주입니다. 자, 우선은 코로나 이야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우려했던 대로 결국에 확진자 5만을 넘었습니다. 진단키트 품귀 현상도 심한데요. 좀 이 코로나 관련주들 흐름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진단키트가 없어서 못 구한다. 진단키트 업체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미국에다가 수출을 시켜줄 테니까 물건 좀 넘겨달라고 해도 이미 기존에 계약이 돼 있었던 물건들도 납기를 맞추기가 어려워서 물건이 돈을 주고 산다고 해도 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였으면은 내가 핸드폰을 산다 혹은 뭐 고가의 무슨 가전제품을 산다 하면 사는 사람이 갑이거든요. 돈을 가진 자가 갑인데 진단키트만큼은 지금 물건을 가진 자가 갑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미국에서도 바이든 행정부가 10억 개의 진단키트를 공급하겠다고 밝히면서 진단키트 각국이 전부 다 확보를 하려고 열을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진단키트 만드는 업체들이 기존에 수주했던 물량들 빨리 생산해서 그거 납품하기도 어려우니까 시장에 진단키트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소매에서는, 즉 이제 약국과 편의점에서는 지금 약사분들이 다 전화만 받고 있어요. 진단키트 없어요. 진단키트 없다니까요. 진단키트 저희 다 팔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풍기 현상들이 이제 우리나라 전역으로 지금 확산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이제 이번 주 초에도 지난 방송에서도 이제 주말 동안에 아마 이제 약국 여신 분들, 약국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단키트 있나요? 라는 문의가 굉장히 폭증했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신규 확진자가 4만 명을 돌파할 것 같습니다 라고 예상을 드렸는데 4만 명을 돌파한 지 하루 만에 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5만 명이 돌파했기 때문에 5만 명 확진자의 지인들, 진단키트로 내가 확진인지 아닌지, 내가 감염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을 해야죠. 그러면 진단키트가 없으니 지금. 진단키트가 없으니까. 예전에 이제 마스크 풍기 현상으로 인해서, 혹은 허니버터칩의 풍기 현상, 혹은 곰표 맥주가 또 풍기 현상이 잠깐 있었었는데, 그렇게 구하고 싶어도 돈을 줘도 구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진단키트에 그런 발생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하반기를 떠올려 보면은, 코로나 거의 끝나간다. 코로나 이제 종식된다. 코로나 이제 막바지다.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 열린다 하면서 진단키트 관련주들, 코로나 관련주들 다 폭락하고, 그때 올라갔었던 테마가 NFT, 게임. 자, 코로나 관련주, 그거는 시대 뒤떨어진 거야. 이제는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고 NFT화 시켜서 게임 아이템으로 현금화를 시키는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보겠다 했었던 우리 기업들이 작년 하반기, 여름 이후에 연말까지 정말 수천 %의 시세를 만들었었는데, 그 종목군들이 막상 결산 실적을 예고했는데 실적이 좋아진 게 있었느냐? 있긴 있었다. 하지만 본 사업에 대한 그런 실적의 증가가 없었다라는 관점에서, 자, 우리 게임 관련주들, 자, 모바일 게임 관련주들 위메이드와 위메이드 맥스가 장중에 거의 하한가 부근까지 좀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자, 이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기업들, 실적에 기반한 업체들이 단단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자, 시총 상위 종목인, 자, 우리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 위메이드가 엄청난 낙폭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잠시만요. 네. 우리가 게임주는 어차피 좀 이따 또 이야기를 할 거니까 우리가 진단키트 이야기에서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네. 근데 진단키트 주들이 좀 이제는 좀 뒤처진 이야기가 아닐까 하다가 지금 다시 코로나 확증이 굉장히 지금 심해지면서 다시 한번 진단키트 주들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진단키트 주들 움직임 좀 짚어주시죠. 진단키트 관련주들 오늘 전체적으로는 좋지 않은 흐름입니다. 하지만 자, 코로나 관련주의 상승 동력은 월말까지 유효할 것이다. 코로나 관련주는, 제가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는 연말 연초부터 계속 강조해드렸고, 코로나 관련주 계속 시나미오 슈팅 돌 거라 했는데, 이번 주 증시에 호재가 있나요, 없나요? 증시가 뚜렷한 호재가 없다 보니까, 호재도 없고 지금 오히려 불안한 요인들만 많잖아요. 호재가 없죠. 악재는 많죠. 호재가 없는 거지, 악재는 산별에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5만 명 돌파했다? 이거는 우리나라 경제의 악재거든요. 악재지만 코로나 관련주에 한해서는 이게 수혜로, 기대감으로 바뀌면서 관련주들의 수급이 옮겨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난주에는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폭발했다면, 이제는 치료제, 자가치료, 이런 산소호흡기, 이런 종목군들, 의료기기 관련주들이 어제와 오늘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자, 한 종목 차트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자가치료 관련해서 우리 유유제약이라는 종목을, 이거 24시간 전 우리 방송에서, 자, 이거 대시세 초입입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19,000원까지 시세를 분출했다가 그 시세를 6,000원까지 1+2 행사를 하고, 그 행사가 끝나가는 그 시작점이 바로 어제 종가 부근이었습니다 라고 제가 우리 내일에 보면서 이 시간에서, 이 방송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거 관심 가져야 된다, 우리 코로나 관련주 쓰나미 슈팅 지속될 겁니다,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장중에 플러스 23.94%의 시세 기록하면서, 자, 우리는 어제 방송에서 다뤘습니다. 근데 대시세 초입이다라고 우리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했는데, 하루 만에 7년치 은행이자의 상승률을 좀 나타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작년 하반기 제가 NFT, P2E 게임주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그 종목들 올라갈 때 빠졌던 종목들이, 그 종목들이 빠지니까 반대편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테마가 돌고 돕니다. 노래 제목 중에서도 이제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고 계신 노래가 회전목마가 빙빙 돈다, 돌고 돌아가는 회전목마처럼 이런 노래들도 있는데, 테마도
돌고 돕니다. 작년 하반기 가장 뜨거웠던 테마가 NFT, P2E 게임. 근데 그런 종목들 지금 다 다이빙을 하고 있고 그동안 이 종목들 올라가면서 손가락만 빨고 있고 조정받았던 우리 코로나 관련주들이 바닥에서 이제 단기적인 수급, 시장의 그런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좀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코로나 관련주들이 단기적인 수급들 다 가져가고 있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 폭발했었던 NFT, P2E 게임 관련주들 고가에서 차익 실현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자, 준비된 건 아니지만 실시간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자, 주류 업체들이 지금 오늘 전방위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맥주값 우리 편의점에서 맥주 4캔에 10,000원이었는데 9,000원이었는데 10,000원 됐다가 또 이제는 11,000원이거든요. 근데 이게 또 4월 달에 또 인상된다라는 그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4월 달에 주류값이 인상되면은 우리 맥주값, 우리 편의점에서 맥주 4캔에 10,000원에서 11,000원으로 인상이 됐는데 그것도 또 인상이 될 수 있다. 테라카스 뭐 여러 가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좋아하는 맥주와 소주의 가격들이 인상된다라는 그런 모멘텀 때문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주류 관련주들 어찌됐건 제품 가격이 상승하면 동사들의 영업이익이 개선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장 막판에 갑자기 좀 단기적인 수급이 몰려가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좀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정말 테마가 계속해서 좀 순환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또 게임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주요 게임 기업들 실적은 상당히 좋게 나오고는 있지만 오늘 위메이드를 중심으로 해서 게임주들 낙폭이 크게 잡히고 있습니다. 이 게임주들 약세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첫 번째 저는 예견해 드렸습니다. 제가 2022년도 증시 대전망에서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폭등한 작년 마지막 거래 기준으로 폭등했었던 게임 NFT 관련주들 고점에서 차익 실현 떨어질 거다. 그 떨어지고 반대편에 있는 우리 제약바이오 종목들 코로나 관련주들 상승할 거다라고 제가 12월 연말에 2022년도 증시 대전망을 통해서 제가 타임머신 타고 돌아온 거 아니지만 강력하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게임 NFT 관련주들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1월달 무너졌습니다. 2월달에도 더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근데 그동안 조정받고 움직이지 않았던 바닥을 기고 있었던 제약바이오 코로나 관련주들은 오히려 지금 이때가 기회다. 신규 확진자 5만 명 돌파하고 2월 말까지 10만 명 돌파할 수 있는 그 우려를 이 종목들은 기회로 활용하면서 지금 치고 나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 코로나 관련주들은 우리가 2년 넘게 거래하시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의 패턴을 기억해 보시면 진단키트 관련주만 빠바바바박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초창기였고 그 이후에는 진단키트 갔다가 원격 의료 갔다가 의료기기 갔다가 돌고 돕니다. 맞아요. 지금 꼬리 물기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돌고 돕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진단키트 강세, 이번 주에는 의료기기가 강세인데 그럼 진단키트가 끝난 거냐? 아니죠. 제가 도입부에서 이야기를 드렸죠. 진단키트 지금 없어서 못 구한다. 어제 주변인 중에서 미국에다가 진단키트를 수출하려고 지금 뛰어다니시는 분들이 계신데 진짜 물량 구하기가 진짜 하늘의 별 따기라 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진단키트 물량을 구하러 다니는데도 구하지 못해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폭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돌고 있듯이 게임주들도 계속 지금 도는 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게임주는 어떻게 됐죠? 그 전에 이미 폭발했습니다. 자, 위메이드의 차트 보겠습니다. 이게 2020년도 기준으로 7,000원짜리가 3,000%가 올라갔고요. 작년 여름 하반기 기준으로도 1,000%가 올라갔습니다. 자, 이미 폭발했기 때문에 이 고점에서 차익 실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요. 자, 위메이드가 실적 호조라고 이야기를 이제 증권가에서는 발표를 했는데 네. 자, 위메이드가 실적 발표를 한 부분들 우리가 좀 체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메이드. 자, 우리가 회사명으로 검색을 해보면, 자, 매출액 구조가, 자, 300%가 증가를 했어요. 매출액이 5,600억, 영업이익 3,200억을 기록했는데, 자, 여기서는 페이크가 있습니다. 이게 게임이 흥행해서 실적이 잘 나온 게 아니라, 위메이드가 만들었던 위믹스라는 코인을 처분해서 만들었었던
현금화 시킨 부분들이 여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잡히면서 실적이 일시적으로 좋게 나온 거예요. 근데 자, 매출액 5천억에 영업이익 3천억 정도, 3,200억 정도라고 제가 표기를 해놓고 차트 보겠습니다. 자, 이거 기업 개요 들어가서 보면은 자, 회사의 시가총액이 전일자 기준 5조입니다. 5조인데 이거의 지금 연간 재무제표를 살펴보면은 자, 이게 시가총액 5조 원짜리의 재무제표인가 영업이익이 3천억 기록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영업이익이 앞으로도 유저의 증가로 게임 흥행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만들었던 가상자산이 빗썸과 업비트에 상장됨에 따라서 현금화 시킴으로써의 발생된 일시적인 그런 실적 호조다라는 관점에서 자, 위메이드도 급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메이드보다 심각한 게 지금 위메이드 맥스입니다. 자, 위메이드 맥스는 관리 종목이에요. 이게 과거에는 자, 자, 보면은 저 위메이드 맥스 관리라고 제가 검색을 해보면 과거에는 이름이 조이맥스였습니다. 자, 최근 3, 4학년도 중 50% 초과하는 법차손 이슈 때문에 3월 19일, 2020년도 3월 19일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즉, 실적이 2014년도부터 단 한 번도 흑자를 기록한 적이 없는 적자 기업이 갑자기 NFT, P2E 이런 메타버스와 엮이면서 주가 2,500원짜리가 자, 2,000원도 안 되던 주가가 자, 2020년도 3월달 1,500원도 안 되던 주가가 63,000원까지 이미 4,000%가 시세가 나왔습니다. 이게 실적에 기반해서 올라간 겁니까? 아니거든요. 게임 관련주 조이맥스 그거 관련해서 우리 머릿속에 아는 모든 대한민국 우리 게이머들이 아는 스타크래프트나 뭐 리그 오브 레전드나 뭐 배틀그라운드나 이런 게임의 흥행을 일구어낸 업체가 아니라 뭐 미르폰가 뭔가 하는 그런 게임을 출시하겠다. 근데 거기에 메타버스 P2E 돈 벌게 해주겠다. 이런 이슈를 붙여서 주가를 4,000% 끌어올렸지만 뚜껑 열어보니까 위메이드 맥스는 매출액 감소하고요. 단기 순손실 지속됐습니다. 영업이익도 나긴 났는데 작년 한 해 동안 4억 원을 벌었어요. 흑자 전환해서 영업이익 4억 났는데 주가는 4,000%가 올라갔다. 그래서 실적에 기반하지 않은 모든 테마주 급등주는 그 끝이 저는 대폭락이다라고 2020년도 정정하겠습니다. 2021년도 연말부터 계속 경고를 해드렸고 우리 연말 증시 대전망을 통해서 이 하락을 피하신 분들은 다행인데 오늘 하락을 피하지 못하신 분들은 위메이드와 위메이드 맥스 다음 주 월, 화, 수까지 단기 저점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확인하시고요. 자,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우하향 추세가 지속이 되면은 자, 기술적 반등 들어왔을 때 물량을 정리해야 됩니다. 특히나 위메이드 맥스 관리 종목이고 자, 계속 적자 기업입니다. 이거 지금 3월달 감사보고서 제출할 때 혹시 몰라요. 관리 종목들은 감사보고서 제출해서 의견 한정이나 거절 뜨면은 바로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빠졌다고 해서 테마는 돌고 도니까 빠질 때 공략해야지 라고 하면 안 되고요. 이미 4,000%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 시세를 다 반납하거나 아니면 다음 주 월화수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공개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직전에 이 매물 구간들을 매물 구간들을 뚫어냈었던 주요한 이제 지지 구간들 이 거래대금 터지면서 주요한 지지 구간 라인들 과거에 이제 매물들이 이제 앞으로는 지지 구간으로 작용을 하게 될 거라는 관점에서 이 추세 하단에서의 기술적 반등 노려보시면서 단기 기술적 반등 들어오면은 거기서 내가 추격 매수가 아니라 물량을 정리해야 되는 형태로 좀 우리 매매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NFT 게임 관련주들 아직까지 저점 확인되지 않았다. 다음 주 월화수 충분히 저점 확인하셔야 된다. 관망하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관련주들이 뜨겁게 움직이고 있고 이렇게 불확실한 시장 흐름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은 내일의 붐에서 저격시켜드리는 종목들만 관심 가지면 된다라는 이야기 드립니다. 네, 불안한 시장이기 때문에 정말 확실한 것들, 뭐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텐데 혼자서 체크하기는 힘드시니까 자, 내일의 붐 같이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내일의 붐 이제 좀 이 앞으로의 후보군 종목 좀 함께 체크를 해보면서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바로 종목 소개하기 앞서서 어제 종목들 중에서 유효제약도 올라갔지만 자, 우리 대연 종목 리뷰 한 종목만 30초만 진행하고 바로 오늘의 종목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형 종목입니다. 대형 종목도 제가 이거 어제 대시세 초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어제 종가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장중 시가 마이너스 0.2%, 오늘 장중 고가 플러스 12%. 하루 만에 4년치 은행이자의 상승률을 노려봤다.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큰 폭으로 올라가는 급등 장세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대시세 초입이다라고 바로 어제 이야기를 드렸던 우리 대형 종목 같은 경우는 개장하고 1시간 만에 주가 2,500원에서 2,850원까지 10% 이상의 상승률을 편안하게 가져갔었다라는 리뷰 드리도록 하면서, 자, 제2의 대형, 제2의 유효제약은 어떤 종목일까? 바로 지금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마음속에 저장, 심장 속에 저장을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첫 번째 종목은 플레이디 종목입니다. 자, 플레이디 종목이 오늘 지금 바닥에서 거래대금이 굉장히 크게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분당구에 위치한 광고 대행업체인데, 자, 나즈미디어라는 곳과 플레이미디어 우리 사주 지분 4%를 더하면 최대 주주가 지분 75%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물량이 잠겨 있는데, 자, 신규 상장된 직후에 우리 공모가를 체킹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상장 정보 일정 들어가서 보시면, 자, 상장 정보 일정 들어가서 보면은, 자, 2020년도 3월달 이 종목의 공모 가격이 8,500원이었습니다. 즉, 지금 IPO 한다고 하는 기업들, 그 기업들의 이제 공모가가 당시에 8,500원이었는데, 공모가를 하회하다가 18,000원까지 시세가 나오고, 공모가 부분까지 조정을 받다가 또다시 주가 12,000원까지 시세가 나오고, 그리고 지금 공모가를 이탈하고 공모가 밑에서 저점을 다지고 바닥에서 오늘 막대한 거래대금과 이 직전의 고가를 뚫어내기 시작하는 그런 스타팅 포인트의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누군가가 돈을 써서 거래대금을 막대하게 유입을 시켜가고 있는데, 그 지점이 폭등한 고점이 아니라 공모가보다 빠진 저평가 구간에서, 과매도 구간에서의 우리 추세 전환이 이루어진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플레이디 대시세 초입이다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 자, 종가 베팅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자, 태양 종목입니다. 자, 내일도 내일의 태양이 떠오를 텐데, 우리 태양 종목이 이제 최근에 제가 드라마 중에 재밌게 봤던 게 이제 검은 태양이라는 드라마를 재밌게 봤었는데, 이제 어찌됐건 이제 암흑기를 거치다가 우리 작년 3월부터 우리 올해 작년 12월까지 9개월 동안 검은 태양이었습니다. 검은 태양. 주가가 계속 빠졌어요. 거래대금 없이 계속 우하향 추세에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가 저점 다지고 반등했던 타이밍이 바로 이 8,100원 구간이었습니다. 이 8,100원 10만 불짜리 매수타점과 이번에 이중바닥, 제가 과거에 대시세를 반납한 것을 10만 불짜리 매수타점이다, 그 시세를 깨지 않고 이중바닥을 다지는 것이 여기가 100만 불짜리 매수타점이다라고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 직전의 저항 라인을 오늘 막대한 무엇을 거래대금을 터뜨리면서 오늘 돌파의 자리로, 그동안엔 검은 태양이었는데 이제는, 자, 내일의 태양은 뭔가 밝은 해가 쨍쨍하게 뜰 것만 같은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돌파의 구간으로 자리를 매김하고 있다. 그래서 태양 종목이 오늘 대시세 초입이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 종목은 대륙재간입니다. 자, 막판에 지수가 좀 빠지면서 우리 윗꼬리가 좀 달리는 모습이 나타나긴 했지만, 과거 고가 8,700원, 최근 저가 4,600원까지 고가 대비 마이너스 45% 조정받은 이중바닥 영역대에서 그동안 보지 못한 막대한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직전의 고가 라인을 시초 갭으로 돌파하고 장기 입형 라인대의 매물을 물량 체크한 모습으로 확인이 돼요. 이게 고가면, 8,000원대 고가면은 여기서 밑골이 달린 게 대폭락의 시작점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동안 거래대금 없다가 오늘 들어올리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윗꼬리는 여기서 기존에 물려있었던 사람들의 물량들을 한번 소화한, 혹은 물량을 체크한 그런 캔들의 모습으로도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취지에서의 대륙재간 태양 플레이디의 대시세 초입이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대시세 초입에 위치한 종목을 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노랑톡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내일 대시세 초입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 플레이디, 태양, 대륙제관 함께 체크해 봤습니다. 자, 민경철 위원님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더 깊게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민경철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민경철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내일의 붐 확인해 봤고요.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제 장 마감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시장 상황 잠시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코스피 지수부터 좀 체크를 해보면요. 코스피 지수는 여전히 오름세를 좀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0.21%가량 상승하면서 2,77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은 여전히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1.6%가량 밀리면서 지금 900선 이탈해 있는 모습입니다. 89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좀 온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상대적으로 대형주들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자,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좀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정수 위원님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위원님 나와 계신가요?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좀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징주들 좀 어떻게 봐야 될지 함께 리뷰해 주시죠. 네, 자, 오늘 옵션 만기 날이었어요. 옵션 만기 날인데 조금 지수의 흐름이 좀 요상하게 움직였죠. 바로 뭐냐면은, 코스닥은 오늘 급락을 하고 있는데, 코스피는 오늘 플러스 권역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대형주들이 버텨서 그래요. 그러니까 대형주들이 강할 때에서는, 원래 이런 흐름들이 이제 차별화 장세가 나올 때에서 이제 자주 있던 흐름이고, 그리고 오늘은 옵션 만기다 보니까, 약간 지수의 급락세를 좀 막으려고 프로그램 매수가 좀 강하게 좀 들어와 주면서 보면 프로그램 매수가 강하게 들어와 주죠. 자, 그러면 외국인들이 하방 포지션 어떻게 됐느냐? 얘네들은 물론 더 떨어졌으면은 수익이 더 커질 수 있었는데 지금 자리에서도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이번 옵션 만기 포지션 자체가 떨어지면 더 큰 수익, 지금 있어도 수익, 여기서 지수가 좀 더 올라가도 수익입니다. 근데 올라가는 것보다는 떨어지는 게 얘네들한테 더 큰 수익이었는데, 그래서 얘네들이 왜 오늘 옵션 만기 때에서 더 떨어뜨리면 지수에서 수익을 더 낼 수 있는데 왜 얘네들이 이렇게 했을까라고 봤더니 분석을 해보니까 개인들의 손실 구간이 지금 제일 커요. 여기서 오히려 지수가 더 떨어지면 개인들의 손실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개인 투자자들을 골탕 먹이려고 가장 큰 손실 구간에다가 맞춰놓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좀 괘씸한 건데 어쨌든 아주 무서운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수익보다는 개인들의 손실을 위해서 지수를 이렇게 땡겨놨다라는 것도 참 웃기고, 어쨌든 오늘 보면은 외국인들이 5,400억을 샀습니다. 주식을 일단 샀어요. 5,000억을 옵션 만기 당일날. 자, 그러면 이제 내일에서도 그러면 시장이 계속 그렇게 강하게 움직일 거냐라는 부분에서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나스닥 선물이 장중에서 계속 마이너스 권역에서 머물고 있었던 흐름도 그렇고, 미국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또다시 뻗어준다 그러면은 좀 얘기가 좀 달라지겠지만, 지금 나스닥 선물이 현재 실시간으로 봤을 때에서 아까보다는 조금 나아졌는데 그래도 약보합입니다. 마이너스 0.16, 12 이 정도 수준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데, 그러면은 미국 시장 어제 강하게 들어줬으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더 강하게 갔었으면은 뭐 우리나라 시장 오늘 깔끔하게 더 갔을 텐데, 어쨌든 오늘 옵션 마켓 잘 지냈고, 시장이 그냥 박스권이에요. 어제까지는 시장이 애매했는데요. 애매했다는 거는 어제 모양이 이랬잖아요. 이렇게 요 모양에서 넘어가지 못해서 애매했는데 어쨌든 넘어갔어요. 나스닥 선물이 지금 뭐 약세를 보여줘도 넘어간 건 넘어간 겁니다. 넘어간 것과 넘어가지 않은 거의 차이는 안전도가 조금 더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기 때문에 이미 넘어갔고, 그다음에 나스닥도 다우존스 넘어갔고 나스닥도 넘어가려고 일단은 갖다 붙여놓은 것 자체는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미국 시장이 올라갔던 이 모습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또 어제처럼 움직이지 않을까 기대들 많이 하셨을 텐데, 그 기대와 정반대로 리오프닝 관련주들 흔들린 애들은 흔들렸고, 그 다음에 IT 부품주들도 뭐 재미는 별로 없었던 걸로 기억이 나죠. IT 부품주들도
그닥 뭐 이렇게 뭐 깔끔하게 움직이지 않았고, 그다음에 소비주들도 흔들리기 시작했고, 게임주들이 좀 많이 빠졌는데요. 그럼에도 이제 저쪽 애들이 이제 강하게 움직이니까 코스피는 올라가고,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LG화학, 그러니까 시가총액 큰 애들, 네이버, 그리고 게임주들은 죄다 떨어져도 뭐 버티는 애들은 또 버티고, 시가총액 또 큰 애들은 또 버텼어요. NC소프트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잘 안 빠지고, 시가총액이 좀 작은 애들 쪽에서 많이 좀 흔들림이 좀 나왔는데, 결국은 뭐 코스닥 쪽에서 지수가 오늘 장중에 거의 1.9%까지 빠지는 상황에서 개인들은 오늘 체감이 굉장히 나빴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내일 조정을 만약에 또 준다. 오늘 미국 시장 또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조정을 받으면 이전에 있었던 급락에 대한 위험보다는 조정을 받으면 다시 저점 매수를 노리는 철저히 박스권 매매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밀리면 뭐 기분 나빠할 필요 없이 조정 받으면 소비주들, 음식업종이라든지, 제가 요즘에 음식업종도 많이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음식업종이라든지 아니면 IT 부품주들, 사고 싶었는데 안 내려가고 못 샀던 것들, 그리고 뭐 소비주, 그다음에 소비주에는 여러 가지 있죠. 뭐 카지노도 있지만 항공주도 있고, 뭐 호텔, 관광, 뭐 음식업종, 뭐 게임주, 엔터주. 근데 게임주들은 제가 제외하자고 그랬어요. 게임주들은 지금은 게임주들은 조금 매매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거 제외하고 나머지 소비주들은 지수가 2650으로 만약에 밀리는 일이 있으면 그때에서 저점 매수를 하시면 되겠는데, 뭐 밀려야 말이죠. 그렇죠? 근데 코스닥은 이미 밀리기 시작했으니까 좀 더 밀리는 상황이 나오면 그때서는 저점 매수를 해서 또 올라오면 팔고 매매하시면 되고, 그거 말고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번 주 월요일 날에서도, 그다음에 지난주에서도 얘기했던 섹터, 바로 일부 제약주, 그 일부 제약주가 코로나 관련주죠. 코로나 관련주들. 그래서 확진자 숫자가 5만 명대를 오늘 돌파를 했고, 10만 명대를 갈 수 있다라는 정부의 그 발표에 따라서 지금 많은 이제 재택 치료에 대한 관심도와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은 어디까지 해주며, 지원이 뭐 모든 국민들한테 다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자가 치료를 위해서 약국 가서 사야 되는데, 워낙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감기약도 지금 동이 나고 해열제도 동이 나고, 그러면은 뭐 건강한 사람들에 상관이 없지만 뭐 아기들이나, 물론 아기들 먹는 해열제는 좀 다른 게 있겠지만, 뭐 아동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은 뭐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원래 어릴 때는 다 그 감기를 달고 살잖아요. 근데 그런 치료제들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로 인해 가지고 그쪽 종목들이 움직일 수도 있고, 어제는 이제 산소 포화도 측정기 관련주들이 움직였는데 이게 돌아가면서 움직인단 말이죠. 이쪽 관련주들이. 저는 그래서 제일 만만한 쪽이 이제 진단키트인 것 같아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을 지금 요즘 분할 매수로, 저점 매수를 말씀 좀 드리고 있는데, 시장이 흔들려도 움직일 수 있는 쪽이 그쪽일 것 같아요. 진단키트 관련주 이슈가 되니까. 그래서 그 진단키트 관련주들 저점 매수 뭐 괜찮을 것 같고, 아까 소비주들도 지금은 좀 떠 있으니까 소비주들 조정을 받을 때, 그래서 지수는 그냥 박스권 생각하세요. 폭락이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폭락할 거였다면 어제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이 아주 대놓고 떨어뜨렸을 텐데 그거는 아니었습니다. 유럽 시장도 보면은 어제 강세 마감을 했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애매하다는 게 애매하잖아요. 이렇게 애매하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줘야 되는데 한번 밀리면 계속 밀릴 수 있으니까 저점이 깨져서. 근데 지금 들어 올렸다라는 거는 그래도 버텨주겠다, 박스권으로 가겠다. 그럼 얘네들이 이 정도 버텨주면 우리나라 시장은 그렇게 폭락으로 2600을 깨면서 박살을 날 것보다는 조정받으면 또 올라가고, 조정받으면 올라가고, 매매 시장이 펼쳐질 겁니다. 그래서 매매 시장으로 안 그래도 뭐 설 전부터 얘기를 해드리긴 했는데, 좀 더 안전판을 깔고 매매하는 시장이 됐으니까 내려오는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모든 섹터에서, 뭐 제약주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주뿐만 아니라 모든 섹터에 대해서 조정받으면 저점 매수하고 또 올라오면은 또 팔고, 이렇게만 해준다 그러면은 지금 시장은 그래도 좀 재밌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매매에 좀 더 집중을 더 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 두 번째, 자 오늘의 테마주 2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PCL이라는 종목 한번 보겠는데요. 자, PCL이 이제 타액 그 진단 키트,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 타액 진단 키트에 대해서 구매를 하려고 그러면 해외 직구를 해야 되고 막 그렇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품에서 파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타액 진단 키트는 해외에서는 그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구하기도 어렵고 이게 식약처에서 아직 그거를 허가를 안 해줬어요. 그래갖고 그거에 대한 이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 자 PCL 오늘 급등이 나왔던 게 바로 그 이슈입니다. PCL. 일단 두 가지 정도로 이슈를 좀 분류할 수가 있겠는데 코로나 신속 항원 진단 키트 2종 이게 공중보건 의료 제품 지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먼저 지정이 된 거는 시작처로부터 공중보건 위기 대응 의료 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우리 이제 코 뒤쪽에다가 비인두라 그러죠. 코 뒤쪽 비인두 검체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그동안은 우리가 이제 코를 찔러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거 말고 얘네들이 이제 PCL에서 만드는 제품 중에 그 침으로, 그러니까 그 타액이라 그러죠. 타액으로 검체를 활용하는 자가진단용 제품들이 있는데 이게 현재 식약처 승인을 좀 기다리고 있는데 이 결과가 2월 16일, 앞으로 6일 뒤면 결과가 나올 거라 그럽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된다라 그러면은 이제 그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그래갖고 오늘 바디템에도 그 타액 그 이슈가 있어가지고 타액 그 검사하는 그 자가진단용 제품이 이슈에서 얘도 오늘 잠깐 급등을 했었던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 실전 매매 정수에서도 잠깐 언급해드렸었는데 어쨌든 PCL이 그래서 지금 강하게 좀 움직였던 부분들 그러면 얘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이미 떴기 때문에 공략하기는 좀 그렇죠. 조정받으면 사세요. 조정받을 때 한 번, 두 번 조정받으면 여기서 단타 치면은 4만 원이 손절선이 될 거고요. 더 떨어지면은 여기가 35,000원 34,000원짜리가 손절선이 돼서 빈대 사면 되고 근데 이렇게 한번 거래식 움직이면은 4만 원이 안 깨진 선에서 단기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던 게 일동제약을 지난번에 여기 움직일 때 급등했을 때 1월 25일 날 이런 종목들이 조정을 받으면은 매매하기가 좋다라고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거래가 실려갖고. 그러니까 얘도 지금 PCL도 차트 모양이 괜찮아요. 근데 조정을 받으면은 매매 공략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굳이 꼭 이게 아니더라도 이게 잘 움직이면 다시 바디틱메드가 또 움직일 수도 있고 그 외에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많으니까 그쪽에서 또 순환매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쪽도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부강약품. 자 오늘 부강약품 요게 이제 오늘 급등을 잠깐 했었던 이유가 셀프 코로나 재택치료 시행이 오늘서부터 이제 시행을 하죠. 그래서 새로 이제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이제 재택치료에 대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해열제라든지 진통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품귀 현상을 겪고 있다라는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강약품의 타세놀이라는 이제 제품인데 진통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해열제라든지 아니면 진통제라든지 이런 상비약들 이런 부분들이 공급이 이제 부족할 수 있다. 공급 대란이 올 수 있다. 이런 이제 불안감으로 인해서 이 관련주들이 지금 움직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 이 코로나 확진자들이 이제 막 많아지는 이 사태 속에서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그냥 코로나가 아니고 그냥 감기가 걸리고 아니면 진통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쓰여야 될 물량까지도 지금 동일하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상비약 관련주. 그래서 아마 이게 이슈가 지금 여기서 좀 더 심해지면 왜냐면 심해질 수밖에 없죠. 왜냐면 10만 명 지금 예상을 하니까 하루 10만 명 이상을 예상을 하니까 그러면은 일부 그냥 제약주들 그냥 뭐 감기약부터 해가지고 뭐 진통제부터 해갖고 뭐 거기에 관련된 그러니까 상비약 관련주들 이쪽으로도 전파가 되면서 제약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일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건 조금 너무 확대된 생각이고 일단은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거래들이 지금 많이 실려 있으니까 그쪽 위주로 보시고 부강약품은 오늘 거래 실리고 다시 밀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정받으면은 다시 단타적인 관점에서는 뭐 다시 재접근 가능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자, 실전 매매 정수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 농심 다시 한 번 더 보겠는데요. 어제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자, 요즘에 이제 음식 업종들이 이제
흐름들이 좋은데요. 이거 말고도 하이트 진로라든지, 그렇죠? 하이트 진로라든지, 롯데칠성이라든지, 뭐 삼립식품이라든지 흐름들이 다 좋아요. 삼양식품도 괜찮고, 바로 이제 이 음식업종들이 이제 그 인플레이션 속에서 왜냐하면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기사에도 나왔습니다. 가격 올릴수록 실적이 좋다. 인플레이션에 웃는 기업이 있다. 이 기사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 농신, 롯데칠성, 삼양식품 이런 종목들 안 그래도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도 마찬가지고 지난주도 마찬가지고 음식업종에 대해서 강의를 한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음식업종들은 조정받으면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될 업종으로 농심도 조정받으면 잘 한번 공략을 해보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럼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요. 오늘 코스피는 강했지만 별로 영양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70점 미, 매수 포인트도 75점 미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전히 제약바이오주들 이슈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받으면 분할 매수로 괜찮을 것 같아서 80.9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오늘 시장 코스피는 상승하긴 했지만 뭐 뚜렷한 상승세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보통 점수의 성적을 받았습니다. 자, 이정수 위원님의 이 시장의 한 수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열려 있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정수 위원님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이정수 위원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이제 방송 정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내일도 시장을 이끄는 전략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